인생 후반전은 50부터 판가름 난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50이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 일하는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50대는 그야말로 순환의 시기이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다간 거센 물살에 조난당할지도 모른다. 50대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앞 시간 동안에 누적된 응어리와 고민들을 털어내고 인생의 뒷시간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50대부터 뻗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던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에 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그 과정을 멋지게 치러내어 훌륭히 열매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흔히들 꺾이는 나이라고 하지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다. 인생의 수확기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자. 뻗어가는 50. 자신이 인생의 단계 어디쯤에 있는지 뒤돌아본다. 시들어가는 50. 변화되는 인생의 기여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20세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에 다양한 놀거리와 또래 친구들을 찾는다. 30세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일에 집중한다. 40에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사회의 풍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50즈음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에 새삼 놀라게 된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다. 50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가 없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긴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들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50세를 계기로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뻗어가는 50, 온전히 누리고 어른답게 이별한다. 시들어가는 50, 잃어버린 뒤에 깨닫는다. 50년 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흐르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깨닫는다. 그중 하나가 반복과 변화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매일 당연하듯이 반복되던 일상에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끝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2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50대는 이런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하는 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한 이별의 채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로 끝을 맞닥뜨렸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부디 반복과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통찰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뻗어가는 50, 평범한 하루를 만끽한다. 시들어가는 50, 행복은 지평선 너머에 있다고 믿는다. 어느 휴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였다. 호숫가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야외로 열려있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가족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좀처럼 쉬지를 못했다. 돌아갈 때 길이 많이 막히면 어떡하지? 다음 주 결산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휴식을 방해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황인데 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던 걸까? 지금, 이곳, 나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파랑새 증후군으로 눈앞에 예쁜 민들레를 즐기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화원의 꽃이 언제 활짝 피는지에만 신경을 쓰는 상태다. 행복이란 매일의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 지금, 이곳, 나를 충족하는 상태가 곧 눈앞의 민들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내가 소중히 가꿔야 할 민들레가 된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출근을 해서 일을 무사히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본다. 뉴스가 끝나면 책을 읽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일상을 평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것도 50대의 특권이리라. 별일 없는 하루, 선명하고 작은 내 앞의 민들레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뻗어가는 50, 지나가는 계절을 즐긴다. 시들어가는 50, 계절의 변화를 잊는다.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마음의 모토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다. 끝없이 동력을 끌어내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 한켠에서 나는 청개구리처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던 옛날을 생각한다. 그 시절이라면 딱히 고민하지 않아도
천명대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뜬금없는 생각도 곁들어 본다. 살다 보면 좀처럼 의욕이 솟지 않는 날이 있다. 슬픈 일, 후회되는 일들로 그저 멈춰서 버리고 싶은 순간도 숱하다. 그럴 때마다 바람소리, 빛의 색이, 식물의 향기 같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은 순간순간 뜻밖의 위로를 준다. 세월의 부침과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 또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봄은 온화하기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여름은 눈부시기에 날마다 즐거움이 있고, 가을은 향기롭기에 날마다 감동이 있고, 겨울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마다의 행복이 있네. 따뜻한 태양이 마음을 녹이고 환히 빛나는 달은 미래를 비추네. 시조와 그림으로 사계절을 노래했던 옛 선조들처럼 때로는 속도를 잠시 늦추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길을 찾아보자. 과거와 미래로 연결된 실타래는 잊어도 좋다. 일일 일생, 즉 오늘 하루 속에 일생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집중해보자. 오늘은 당신에게 어떤 날인가? 오늘의 하루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을 살아보자. 뻗어가는 50, 내일을 충실히 준비한다. 시들어가는 50, 먼 계획에 연연한다. 먼 곳은 내다보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라. 일을 하다 보면 중기 계획, 장기 전망에 대해 요청을 받고 답해야 할 때가 많다. 그때의 중압감은 만만치 않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내일을 맞을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다. 열심히 준비한 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 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의 우리에게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뻗어가는 50, 나만을 위한 이벤트 목록이 있다. 시들어가는 50, 작은 이벤트조차 없는 삶을 산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궁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우리의 선택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힘껏 응원을 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러다 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선물해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뻗어가는 50, 삶의 단계를 인식한다. 시들어가는 50,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허스피탈리티 연구소의 대표 다카노 오브루는 다음과 같이 목숨의 5단계의 이론을 펼쳤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목숨은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의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고 소멸해 간다는 것이다. 첫째, 숙명, 깃드는 명이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떤 나라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남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태어나는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 모든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운명, 흐르는 명이다. 인간의 운명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거대한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노를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사명, 쓰는 명이다.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가?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넷째는 천명, 부여받은 명이다.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노라면 이윽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천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해온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곧 천명이다. 마지막은 수명, 하늘이 정한 삶의 시간이다. 숙명, 운명, 사명, 천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하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목숨의 5단계를 그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게 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단계를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지 수시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뻗어가는 50, 작지만 성대한 인생을 사랑한다. 시들어가는 50, 인생이라는 기적을 사랑하지 못한다. 기묘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본다. 내가 영혼이 되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나라면 1000마디를 이렇게 꺼낼 것 같다.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존재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수많은 추억이 있지. 다양한 곳에 가봤고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어. 너는 잘 웃고 또 잘 울었지. 정말 고마워. 고마워.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다시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자. 상상해 보노라면 나 자신이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우주의 한가운데에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있다.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 삶을 맛보며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온 자취는 틀림없이 이 우주의 어딘가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작지만 성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그 성대한 기적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뻗어가는 50, 좌절감을 소화할 능력을 갖춘다. 시들어가는 50, 좌절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상승지향파,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테지만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감 앞에 갈등에 빠지기 쉽다.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괴로워한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쫓기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허탈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한다. 혼자서만 속을 끓일 뿐이다. 미처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홀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능력이나 성과를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 부닥쳤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가 되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0의 나이에 선곡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이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된다. 뻗어가는 50, 인맥에 연연하지 않는다. 시들어가는 50, 넓고 얕은 관계를 유지한다. 50대가 되자 인맥의 달인으로 불렸던 나도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애초에 나는 인맥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그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런저런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 중에는 무의미한 것들이 더 많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하는 이들은 손가락에 꼽힌다. 나이 50을 넘겨서도 만남의 양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 이상의 만남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부터는 밖으로 열린 창을 조금쯤 닫는 편이 더 균형이 맞는다. 어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도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그러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자. 그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뻗어가는 50, 해야 할 말을 한다. 시들어가는 50,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나이만큼 경험치가 쌓인 50대에는 주변에 자꾸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욕구가 솟아난다. 해야 할 말과 하고 싶은 말을 구분해야 한다. 해야 할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다. 다만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조언이다. 50대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로 빈축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자. 누군가가 살이 쪘다거나 부쩍 나이 들어 보인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신나게 지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괴력, 난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공자처럼 신빙성 없는 이야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예언도 삼가해야 한다. 매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매니지먼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뻗어가는 50, 행복한 천직에 뛰어든다. 시들어가는 50, 원치 않는 일을 꾹 참고 한다.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활약하는 사람들, 계속 뻗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즐거워 보인다는 것이다. 50쯤 살아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젊었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도 꾹 참고 상대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버티며 해내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50대라면 이제 꾹꾹 눌러 참는데 되도록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시간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욕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20가지 정도를 적어보자. 너무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떠오르는 대로 단숨에 써내려가면 된다. 이제 그 일들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으며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래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자.